CM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유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당뇨병은 말 그대로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죠.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피 속에, 즉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서 이게 넘쳐서 밖으로 나온다. 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이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인슐린이 당을 가지고 우리 몸에 사용하는데, 인슐린이 만약에 안 나오거나 혹시 나오더라도 나온 인슐린의 작용이 시원치 않을 때, 조금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오랜 기간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당뇨병 합병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시간이 가면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왔을 때 이것을 전부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이라는 말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라고 이름 붙어 있지만, 예전에는 혈액 속에 당을 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당뇨병이라고 하지만, 요새 말로 굳이 바꾼다면 고혈당병이라고 그럴까요? 피 속에 당분이 높은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고혈당병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요?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 좀 당뇨 확률이 많고, 당뇨병에 올 확률이 많고요. 뚱뚱한 사람이 뚱뚱하지 않은 사람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많고, 술이라든지 이러한 식생활이 아주 불균형한 상태가 돼서 몸 안에 당대사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 오는 그런 식생활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운동을 잘 하지 않고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 몸속에 당분이 에너지로 이용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축적돼서 오는 당뇨병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자체가 또 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임신 자체도 당뇨를 좀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이 좀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오는 당뇨병도 있지만, 어떠한 다른 질병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췌장의 질환이 있다든지, 관절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는다든지 해서 혈당을 올리는 약제들, 이런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오는 2차성 당뇨병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 지나가는 많은 버스를 세워놓고 피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그 피 검사에 당이 높게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증상 당뇨라고 하는데요. 무증상 당뇨는 우리가 피 속에 혈당 수치가 180이 넘으면은 조금 소변에 비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 250이 돼도 소변에 안 비치는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물론 증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한 번씩 혈당 검사를 해보기를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뭐 부모 형제 중에 당뇨가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주 비만하거나,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또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한 번쯤은 해서 혹시 증상이 없더라도 발견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하거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신체 검사에서 공복 혈당 검사는 전부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제 안 걸려야 되겠지만 당뇨를 진단받은 뒤에 뭐 치료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뇨병은 치료란 말도 쓰지만 더 넓게는 관리란 말을 씁니다. 당뇨병을 관리한다. 그래서 당뇨 환자란 말을 안 쓰고 어떤 분은 당뇨 관리자라고 하는 말, 영어로 당뇨 매니저란 말도 쓰는 그 의사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당뇨는 그게 관리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식사 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이 약물요법에는 입으로 먹는 경구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 주사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면 당뇨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가면서 이때 혈당 검사 등을 해가면서 당뇨를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식사요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린 것은 예전에는 식이요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식이요법이란 말은 어떤 특정 음식에 매달려서 그 식품이 성분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듯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식사, 먹는 일,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다 중점을 두어서 말을 바꿔서 식사요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환자의 상태, 환자의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당시 상태에 따라서 식사, 운동, 약물, 교육, 검사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권고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CM병원에 와서 교수님을 찾아뵈면 그러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이 이제 혹시 뭐 가족 중에 누가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없는 경우에 검사해서 당뇨가 있다 그러면 되게 당황하죠.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모르고 있던 것을 평생 지고 가야 될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단 말이죠. 첫째. 그리고 먹는 일과 같이 아주 일상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환자,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당뇨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시게 됩니다. 근데 당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당뇨를 보는 제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드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의사랑 같이 공부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관리자란 말 썼지 않습니까? 관리의 주체는 환자분이시고 의사는 관리자를 도와주는 어떻게 관리 보조자 역할, 그런 입장을 견지해가면서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를 크게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뇨를 전공한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에 오셔서 그 의사와 함께 먹는 일에서부터 움직이는 일, 주사 맞는 일이 혹시 있다면 맞는 일까지 하나하나 챙겨가는 것이 아마 당뇨를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